안녕하십니까. ENG 클래스룸 3인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또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이라고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해주는 장치를 갖다가 AD 컨버터라고 얘기를 하고,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갖다가 AD 컨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센서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그 값을 갖다가 이제 읽어드리게 되는데, 센서에서 이제 나오는 출력이 0과 1로 표시되는 그런 이제 디지털 값으로 출력되는 그런 센서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센서에서 출력되는 값들은 연속적인 어떤 값이 변하는, 전류값이 변한다든지 전압값이 변한다든지 저항이 변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연속적인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값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아날로그 신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값을 갖다가 이제 입력받아서 어떤 전자적인 회로로다가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비교기 같은 걸 통해서, 정확한 그 값을 갖다가 이제 계측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흔히 많이 사용하는 아두이노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든지, 그런 처리할 수 있는 기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두이노나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그런 장치들은 0과 1로 표현되는 디지털 값밖에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 여기서 그런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은 대부분은 이제 전압값이 될 텐데, 일반적으로 온도, 조도, 습도, 이런 거를 갖다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값들이 전압의 변화나 전류의 변화나 어떤 저항의 변화로다가 이제 센서로부터 출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값들을 아두이노나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곳에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나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즉 디지털 값으로 다 변환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소자가 AD 컨버터가 되겠습니다. 요새는 일반적으로 요새 나오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는 AD 컨버터가 내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에다가 AD 컨버터를 갖다가 사용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날로그 시그널이 디지털 신호로다가 변환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날로그 시그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시그널은 시간에 따라서 값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입니다.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어떤 값을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무한대의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무한한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무한한 다른 값으로가 맞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가로치기 시간입니다. 세로치기 뭐라고 할까요? 한번 온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도. 자, 단위는 저희가 많이 쓰는 섭씨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온도 값의 변화가, 자, 이런 식으로다가 온도 값이 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온도 값입니다. 아날로그 시그널입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무한한 다른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 얘기는, 자, 이 부분에서 온도가 예를 들어서 25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약간 아래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부분이 24.7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죠. 이 두 개 사이. 불과 0.3도밖에 차이가 없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확대를 한번 시켜보면, 또 값이 크게 변하는 그래프가 얻어질 겁니다. 자, 여기가 24.7도고, 여기가 25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값, 예를 들어서 여기는 24.73도고, 자, 24.78도고, 자, 24.81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간을 갖다가 더 작은 값으로다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각각을. 자, 그러면 요 사이가 또 있겠죠. 24.73도가 있고 24.78도가 있는데 요 사이를 확대해 보면은 요 부분을 갖다가 또 잘게 쪼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무한한 다른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온도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값을 무한개의 온도 데이터로다가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의 특징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디지털 시그널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옆에다가 잠깐 써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시그널은 자, 0과 1로다가만 표시를 하는 건데, 표시하는데 지금 아날로그 시그널처럼 무한한 다른 값으로 표현이 가능한 게 아니고 제한된 수의 값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AD 컨버터를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3비트 AD 컨버터다. 자, 여기다 예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3비트 AD 컨버터다. 자, 8비트 AD 컨버터다. 자, 10비트 AD 컨버터다. 자, 12비트 AD 컨버터다. 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앞에 나오는 3, 8, 10, 12가 의미하는 게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비트다 그러면은 자, 이 AD 컨버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수가 2의 3승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8개의 값으로다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8개. 자, 8비트는 2의 8승이니까 256입니다. 256개의 그 수로다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0비트는 2의 10승 1024. 12비트는 2의 12승 약 한 409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값으로다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이 온도를 갖고서 말씀드리면은 아날로그 시그널은 무한한 다른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간 사이를 또 쪼갤 수가 있고 또 다른 값으로다가 계속해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근데 3비트 AD 컨버터를 썼다 그러면은 이 전체 온도 구간을 8개의 온도 값으로 밖에 표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의 값은 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8비트를 쓰면은 0부터 255까지 256개의 그 값으로 밖에 온도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그 사이에 있는 값은 저희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값까지 조금 더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비트수를 늘리면 되겠죠. 10비트를 표현을 하면 10비트 AD 컨버터를 쓰면은 같은 온도 구간을
1024개의 온도값으로다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조금 더 세밀한 온도값을 갖다가 계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8비트, 10비트, 12비트 요 의미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 제가 지금 8하고 10하고 11을 갖다가 묶어놨는데, 이제 3비트는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쓴 거고, 실질적으로 뭐 아두이노나 저런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그런 AD 컨버터 또는 이제 시중에서 별도로 판매하는 AD 컨버터 같은 경우 8비트, 10비트, 12비트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좀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아두이노를 말씀드렸는데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 애트메가 328을 갖다가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두이노에 보시면은 A0부터 A5까지 6개의 아날로그 입력 그 단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 아트메가 328 내부에 10비트짜리 AD 컨버터가 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비트, 10비트, 12비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비트 수가 크면 클수록 더 세밀한 값까지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처리할 때 그런 메모리 같은 거는 또 증가를 하겠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다가는 조금 전에 이제 맨 처음에 영상을 갖다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죠. 자, ADC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다 변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샘플링. 제가 뭐 기본적인 개념만 지금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샘플링만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내용이 좀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순하게 AD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저희가 이제 보통 양자화라고 하는 건데 자, 얘가 샘플링. 말 그대로 샘플링이죠. 우리말로 다 해도. 그 다음에 양자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갖다가 이제 부호화라고 합니다. 엔코딩 과정. 자, 이제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의미를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를 갖다 이제 전압으로도 한번 놔보겠습니다. 전압으로. 보통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데 이제 내장되어 있는 뭐 일반적으로 전용 그 칩으로 나와 있는 AD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압값으로다가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센서에서 출력되는 값이 전압값이 아닌 어떤 전류값이나 저항값의 변화로다가 이제 출력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전압의 변화로다가 변환을 해주는 회로가 추가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전압값이 변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자, 전체 범위가 이 전압값이 변할 수 있는 전체 범위가 뭐 한 요 정도라고 한번 해보죠. 자, 요 구간이 아날로그 입력값입니다. 아날로그 입력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회로 실습할 때 많이 사용하는 포텐시오메터라는 게 있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5V를 갖다가 한번 연결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5V.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 포텐시오메타가 되겠죠. 이 부분의 출력을 갖다가 Vin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라운드와 요 가운데 단자 사이의 출력을 갖다가 Vin이라고 해보면, 자, 이제 요게 Vin이 되겠죠. 요게. 포텐시오메타를 돌리면, 자, 이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0V가 될 거고, V는 위로 올라가면 5V. 그래서 0V에서 5V 사이에 값으로 다 변화하는, 지금 이제 이런 것처럼 그래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데 보시면은 그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전 하는 부분에 레퍼런스 전압을 갖다가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관련된 레지스터를 통해서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 지금 뭐 이런 내용은 사실상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게 VRE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VREF라고. 자, 그러면은 샘플링은 뭐냐면은 어떤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다가 그 아날로그 입력 값을 갖다가 측정해서 읽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 눈금씩 나와 있으니까 눈금씩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뭐 몇 개만 그려보겠습니다. 끝까지 뭐 다 그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이 정도만 그려보겠습니다. 요 각각의 경우에 값을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시간에서. 자, 여기를 T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T2, T3, T4. 자,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각 시간에서 VI 값을 갖다가 읽어드리는 거. 여기서는 이제 Vin이 되겠죠. Vin 값을 읽어드리는 게 샘플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링. 자, 샘플링이 이루어지면은 그 샘플 앤 홀더 에러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 다음 샘플링까지 그 값을 갖다가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런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값이 어떤 전압값으로 다 돼 있을 겁니다. 얘가 V1, V2, V3, V4. 자, 이런 식의 값으로다가 이제 나오겠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값이 3비트짜리 ADC를 통해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비트 ADC. 그러면 이 전체 구간을 8개의 값으로 표시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반 나눠 놓고, 자, 뭐 또 나누면 되겠죠. 자, 이 정도 값으로다가 저희가 변환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샘플링을 통해서 저희가 읽어드리니까 V1, V2, V3, V4는 아직까지는 아날로그 값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거 이제 5V라고 만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5V라고 했을 때, 자, 여기 값이 대략 한 얼마 정도 될까요? V1이 뭐 1.9V 정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V2가 뭐 2.2V, 자, V3가 2.5V, 자, V4가 뭐 2.8V,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9, 2.2, 2.5, 2.8, 이거는 아직까지는 아날로그 값입니다. 자, 샘플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각각의 시간을 통해서 읽어드린 값이 되겠습니다.
양자화는 뭐냐 하면은 저희가 디지털 값으로 표현할 때 무한대의 값으로다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진 몇 개의 수로다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비트 같은 경우에는 8개의 값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비트 같은 경우에는 256개의 값으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0부터 5V까지의 사이를 8개의 전압값으로다가 표시하는 게 3비트 ADC고, 8비트 ADC를 썼다 그러면은 0부터 5V 사이를 256개의 값으로다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1.9, 2.2를 갖다가 이 8개, 256개 안에 1.9, 2.2가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포함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거하고 근사한 표현할 수 있는 값으로다가 매핑을 시켜야 되겠죠. 그게 이제 양자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개 또는 256개. 자, 10비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1024개의 값으로다가 표현이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이게 값이 좀 그래프가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샘플링을 통해서 얻은 이 값들, 이 값은 아날로그 값입니다. 아날로그 값을 8개, 256개, 1024개의 그 값으로밖에 표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의 값의 근사한 값으로다가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양자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자화.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 2.2, 2.5에 해당하는 값이 이 8개의 값 또는 256개 또는 1024개의 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표현이 가능한 근사한 값으로다가 그 양자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걸 갖다가 양자화 오차라고 얘기합니다. ADC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자와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와 오차를 줄이려면은 이 비트수를 갖다가 높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세밀한 값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와 오차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표현이 가능한 값으로다가 이제 변형이 되면 8개, 256개, 1024개의 값으로 다 표현이 되면 그 전압값으로, 자, 여기까지도 아직까지는 아날로그 값입니다. 그게 0과 1로 표시되는 값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2.5V, 뭐 몇 볼트 하는 이제 이런 아날로그 값인데, 그거를 0과 1로 표현된 값으로다가 표현하는 거. 자, 그걸 갖다가 이제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8비트다. 그러면은, 자, 2.8이다. 2.8이면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2.5다. 그러면은, 0, 11, 3비트죠? 3비트니까 뭐 011 정도로 나오겠습니다. 자, 요건 예를 들어서 뭐 011이다. 자, 8비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2.5가, 자, 2.5V는, 자, 0111, 1111이다.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뭐 1.9V는, 뭐 0110,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써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2.8V, 2.8V는 10000, 뭐 10이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표현 가능한 몇 가지의 전압값으로다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값을 0과 1로 표현되는 바이너리 값으로다가 이제 변환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변환하는 거를 갖다가 부호화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부호화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루어져야지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 완성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ADC 변환이 뭔지 간단하게 과정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상 뭐 유튜브보다는 네이버 블로그를 갖다 더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제 그 네이버 블로그에
영상은 아니지만 글로다가 또는 그림으로다가 지금 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편리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